조화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일 밤입니다. 실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실내에서 외부와 접촉을 끊고 좀 고립된 기분으로 한가하게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한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가한 이야기 혹은 좀 교양스러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해서 오랜만에 세계사 산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계사 산책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요새 급박하게 시국이 돌아가니까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세계사 산책을 하면은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이야기, 좀 스케일이 큰 이야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그런 방송을 할 때는 마음이 편한데, 마음 편한 대로 하다가는 이게 시사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참 조갑제TV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동영상을 올릴 때 한 하루 때로는 이틀 정도 먼저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작은 뭐냐? 1941년에서 45년 사이에 있었던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의 전쟁이죠. 이 전쟁이 한국인의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1945년 8월 9일, 그때는 이미 히틀러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일본을 치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호 관계에 있던 소련이 일본을 때리면서 만주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1945년 8월 9일이었습니다. 8월 9일. 그날 아침에 히로시마에 히로시마가 아닙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는 8월 6일 떨어졌습니다. 그때 만약 소련군이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고 계속 버텼으면 부산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밑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나마 8월 15일 항복을 함으로써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이 진주해가지고 그나마 38선 남쪽이나마 자유의 교두보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며칠 상간에 한국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슬로 올라가면 그게 다 독일, 소련 전쟁, 독소전쟁이 그럽니다. 독소전쟁에서 시작된 파생적 영향이죠. 자, 독소전쟁의 본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히틀러 vs 스탈린, The Eastern Front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20세기의 악마적 지도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20세기에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이 두 사람, 두 독재자입니다. 한 사람은 나치 독재자, 한 사람은 공산주의 독재자. 악마적 지도자죠. 악마죠. 인간을 악마라고 부르도 괜찮다면은 이런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것들 다 악마입니다. 악마. 모택동도 그런 요소가 있는데 조금 다르죠. 모택동은. 자, 이 책은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있는 로욜라 유니버시티의 교수 존 모시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시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새로운 관점. 이 사람의 결론을 딱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독소 전쟁에서 소련이 이기고 히틀러가 졌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45년 봄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함으로써 히틀러의 제3제국이 무너집니다. 소련이 이겼습니다. 스탈린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긴 것일까? 그러나 그 뒤에 소련이 미국과 냉전을 벌리다가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학자들 사이에서 이분을 포함해서 2차 세계대전을 평가하는 시각이 새로 정립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결국 소련이 히틀러의 공격을 받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거기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 맞짱 뜨다가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틀러가 이겼다. 결국은 히틀러가 이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 한 40년, 50년의 시간대에서 보면은 결국은 히틀러가 이겼다. 왜냐? 독소 전쟁에서 전장은 주로 어디냐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지방 또 러시아의 이 서쪽이었습니다.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평원지대이기도 하고 거기가 이 소련의 아주 심장부고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곳이 전장이 되어버렸어요.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전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곳에 있던 산업시설이 다 파괴됐습니다. 더구나 스탈린은 후퇴하면서 초토화 작전을 썼습니다. 적에게 아무것도 넘겨주지 말라 해가지고 다 불태우고 가고 공장도 부수고 가고 그 다음에 히틀러 군대가 후퇴할 때는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고 저렇게 쓰는 바람에 소련의 가장 훌륭한 산업시설과 농토가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타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너무나 많은 소련 군인과 소련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었느냐. 요사이 이 책도 그렇지만 보통 보면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러시아 인구가 한 1억 6천만 대였으니까 어떻습니까? 전 인구의 20%가 죽었어요. 근데 전 인구의 20%라고 하지만 주로 20대, 30대가 죽은 겁니다. 젊은 사람, 20대, 30대 남자가 죽은 거죠. 상상이 됩니까? 20%가 죽었다. 그러면 그 인구 손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출생률이 떨어지죠. 출산율이 떨어지죠. 아이가 덜 나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인구 구조에, 지금 러시아 인구가요, 일본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토가 그렇게 큰데. 인구 손실이 일어났다. 그것도 핵심적인 활동성 인구가 그냥 도륙을 당해버렸다. 거기서 결국 소련이 회복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독일군이 1941년 6월 22일에 개전을 해가지고 11월 되면 모스크바 앞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모스크바 부근에 있던 공업시설을 동쪽 내륙으로 옮깁니다. 공장을 뜯어가지고 옮깁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공장을 내륙으로 옮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도 그냥 그대로 둬버립니다. 도로 가져올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장을 내륙으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구 쪽으로 옮겨야지. 도로도 부실하고 전력망도 부실하고 하니까 공장을 내륙에 옮겨 놓으면은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도 비싸게 먹히고 제대로 팔 수도 없고 유통이 어렵고 해서 소련의 공업 구조에 왜곡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곡이. 그 뒤부터 소련의 생산력이 아주 이게 약해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스탈린이 이 소수민족을 여기저기 막 옮깁니다.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을 재배치를 해버립니다. 그 중에 포함되는 게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실려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우즈베크 가고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거기 그냥 부려버리잖아요. 한 30만 명을. 이런 게 대규모로 300만 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 뒤에 소련 경제에 큰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짓고 있던 농사도 망가져버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자립할 수도 없게 되니까 누군가는 부양을 해야 되니까 300만의 인력 로스가 생겼다. 그 다음에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장교나 기술자를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학살했습니다. 그거 이렇게 딱 종합을 하면은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얻어맞은 상처가 깊은 내상이 되어가지고 그곳으로부터 회복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소련 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기도 전에 미국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합니다. 이 1950년의 한국전쟁이 결국은 소련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미국은 군사력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한 150만 명밖에 안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병력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다 이제 군대를 줄이자 해가지고 한 160만 정도까지 줄였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6.25가 딱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군비 증강을 합니다. 군사비를, 국방 예산을 3년 사이에 미국이 4배를 늘립니다. 그러면서 소련에 대해서 군비 경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소련도 그만큼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항복하지 않는 한. 소련이 경제가 약한데 미국과 맞먹기 위해서 군사비에 돈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경공업이 망가지고 경공업이 망가지니까 소련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이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됐다. 그러니까 독소 전쟁에서 입은 타격을 더 가속화시킨 게 심화시킨 것이 한국전에 스탈린이 끼어들었다가 미국으로부터 군비 경쟁의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